따뜻한 더위와 습기로 지치는 장마철 여름 저녁입니다. 끈적이는 공기만큼이나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쉬운 요즘인데요. 이런 날씨에는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보거나 차분한 음악과 함께 책을 읽는 것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더욱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습하고 더운 날씨 속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창밖으로 후덥지근한 바람과 함께 빗소리가 들려온다면 잠시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빗방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씻어내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줄지도 모릅니다. 이 여름밤의 끈적임마저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시원하고 편안한 저녁 에세이 산책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입니다. 촉촉한 비처럼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때로는 따스한 햇살처럼 위로를 건네는 에세이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의 첫 곡은 잔잔하고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이 아름다운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OST 중 Secret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곡 즐겁게 들으셨을까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작가님의 글은요. 깊이 있는 시선과 따뜻한 문장으로 사색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에세이 작가 안윤자님의 글입니다. 첫 번째 작품 무명의 빛 함께 들어보실게요. 사색수필 무명의 빛 안윤자. 폭설 내린 날 자아문로 서천길을 걷고 있었다. 대낮인데도 쏟아지는 눈발에 가리어 부각의 명봉이 보이지 않는다. 눈 속으로 눈이 떨어져서 녹는다. 차가웠다. 휘휘 휘날리는 눈송이가 오래된 이 동네에 살다가 떠난 이들의 홈백처럼 문득 느껴졌다. 참말로 그럴지도 모르지. 기이한 기시감에 상기된 채로 길을 걸었다. 서초는 해가 넘어가는 지대, 옛 사람들이 서산이라 부른 인왕산 밑 마을이다. 주산인 부각 아래 조선 왕조의 법궁이 있는 경복궁 서쪽의 동네. 효자동과 청운동, 제부동을 비롯하여 통인, 궁정, 누화동 등 10여 개나 되는 동들이 맞물려 있어
어느 골목은 들어갈 때와 나왔을 때 동 이름이 달라져서 어리둥절했었다. 권부인 청와대로 하여 개발권에서 멀어져 아직도 미로처럼 엉킨 골목들에는 옛 잔재가 소복하다. 물정이 상전벽해되었는데도 돌변한 세상을 등지기라도 한 듯이 상은처럼 박혀있는 작고 허름한 세월의 파편들. 이 동네를 걸을 때면 오토메이션이 작동되어 내 발걸음은 비좁은 골목길로 빨려 들어가 배회하곤 했다. 예전에 여기 살았었던 사람처럼 짙은 향수에 이끌려 허물어져 가는 규화집을 넋을 놓고 쳐다보기도 하고 또 구한말 선교사가 세운 낡은 교회당의 담벼락에다 얼굴을 갖다 대보기도 했다. 이 정도의 골목길이면 가마가 드나들 수 있었겠군. 그렇게 회역 속 상념의 나래를 펼쳐보면서 궁궐담과 경계를 나눈 이 동네는 건국 초 중기까지만 해도 왕족이 살은 궁가와 검문세가의 고래등 같은 교화 지붕이 질비한 새거지였다. 태조 이성계 아들들, 특히 다섯째 태종 이방원의 소술대문집이 이 근방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 저만치의 석판 표지판이 있는 걸 보면 피우름 같은 상흔을 새기고 막이 내린 2024년의 상심을 밀어놓은 채 다시금 열린 새해. 작년에 세상을 뜬 이들은 더는 볼 수가 없는 새해에 태양이 떠올랐다. 하건만 눈보라에 가린 뿌연 시야처럼 시대의 현실은 암울하다. 삶은 연습이 불어된 유래성의 실존일진데 현실의 무대가 하이리도 수상하니. 바깥 세상은 대명천지건만 나는 종종 이 현란한 거리에서 길을 잃는다. 달아빠진 내 안의 회로가 미로로 빨려들기 때문이다. 거죽이 벗겨져 나간 자리에 돋은 생사를 만지기가 때로 두려웠다. 빛을 잃은 시대, 온기가 사그라든 막장의 암흑 속, 내 안의 무명이 내 두 눈과 심장을 얼어붙게 한다. 산수수려한 인왕산 수성계곡은 도성 안의 빼어난 명승지였다. 송석원, 청풍계, 피룬대를 품은 서촌에는 왕손들의 궁방이 즐비했고 유유자적한 무릉도원이었으며 궁에서 배출된 늙은 궁인의 거처가 속속 박혀 있었다. 제 아무리 큰 총애를 받았을지언정 임금이 승하하면 거를 나와 죄인 팔자로 살아가야만 했던 후웅들이 머물다 떠난 절관과 초소가 있었고 조선조 중기쯤부턴 풍류에 눈을 뜬 중인 그룹이 풍광을 찾아서 모여들어 예술의 꽃을 피운 위향 문학의 근거지기도 하다. 민족의 빛이 사멸한 20세기 암울했던 식민지 치하의 경성시대. 이른바 일그러진 유토피아 패러다임을 추구한 아티스트들이 속속 여기 서촌에다 둥지를 틀었다. 총독부 관사와 친일파 저택이 줄지어 위용을 뽐내었던 서촌. 두고두고 매국노의 대명사가 된 윤덕영은 이 왕산 및 옥잉동에 2만 평의 아방궁을 지었다. 황금과 대리석, 옥을 차바른 으리으리한 이 양옥은 속칭 벽수산장이라 불렸다.
200평이나 되는 연못을 파놓고 히히락락 뱃놀이하며 매국의 대가인 세도와 부귀 영화를 그는 아마도 여한 없이 누렸을 것이다. 비단 윤덕영 뿐이겠는가. 풍광수려한 옥인동 일대는 거의 이완용이 사들인 개인 영지나 다름 없었다니 말이다. 서천의 골목길 구석구석엔 노천명을 비롯하여 나혜석, 염상섭, 현진건 등의 작가가 사른 기록가, 아방가르드 문학의 대표 주자였던 시인 이상의 집터 일부분이 아직도 잔재한다. 이광수, 청경자, 이중섭, 박노수 등 거장들의 흔적이 이 거리 저 구석 등지에 묻어 있다. 도가적 화풍과 미감을 선보이며 생전에 박노수 화백이 40년간이나 살았고 회화 작품을 남긴 옥인동 박노수 미술관도 실은 윤덕영이 시집간 딸을 위해 지어준 집이었다고 한다. 일제시대 대표적인 절충식 문화주택으로 벽수산장터 일부였다는 이 가옥에서 손수 정원을 다듬고 흙냄새를 맡으며 박노수는 작품 구상에 영감을 받았을 것이다. 왕가로부터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술의 눈 밝은 여항인과 20세기 이후의 현재 작가들을 아울러준 인왕산 자락. 그 정기를 품은 서초는 가히 서울 문학과 예술의 1번지라 할 만하다. 역사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 거리에 눈이 휘몰아친다. 충녕대군이었던 세종대왕이 걸어가고 이완용이 걸었으며 이중섭이 물감을 감싸 안고 걸어갔던 길. 역사의 가쁜 호흡처럼 눈보라 흩날리는 이 오래된 노상에 내 작은 발자국이 찍힌다. 가없는 신화가 부연 눈발되어 흩날리는 날, 남무한 빛의 시름을 앓다 백태가 낀 세상의 이 길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다. 오늘도 광화문에선 난세의 데자뷰 같은 함성이 울려온다. 환청처럼 아득히. 혼돈, 그 너머에는 무엇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가? Are you shining just for me? City of stars. You never shine so brightly. 오늘의 첫 번째 작품 에세이 무명의 빛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라라랜드의 OST 중 City of Stars입니다. 꿈과 사랑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재즈 선율에 담아낸 뮤지컬 영화였죠. 할리우드에서 꿈을 쫓는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과 배우 지망생 미아의 만남은 다채로운 음악과 화려한 춤으로 우리에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에세이 작품의 작가님을 잠시 소개하고 그리고 또 함께 오늘 저와 에세이 산책에 동행해 주실 초대 손님을 모셔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초대 손님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초대 손님은요, 최민영 작가님이신데요. 어서오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드려요. 이렇게 아름다운 작가님과 함께 산책을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저는 흥분이 됩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네. 우리 최민영 작가님은요, 그 제2의 포에마트에서 한 시극에서 그 거미야라는 그 작품으로 영상실가 소개되었는데 많은 관중들에게 막 호응이 좋았었던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저랑 안윤자 작가님의 글을 읽고 같이 한번 그 글 속으로 산책을 떠나보실 건데요. 네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안윤자 작가님은 사정이 있어서 직접 참여를 해주시지 못하시고 저희에게 글을 보내주시고 기꺼이 집에서 산책에 동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윤자 작가님은요, 시인이면서 수필가이시고요. 1991년 한국문인협회 기관지인 월간문학으로 신은상 등단하셨어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현대문학을 전공하셨고요. 그 사이에 무명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길게 글을 쓰시지 않고 지내시다가 오랜 침묵을 깨고 2021년 6월 조선 왕조가 저물어 가던 때인 대한제국을 무대로 한 역사 장편 소설 구름제의 집을 상제하면서 다시금 본격적인 집필 활동에 전념하셨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첫 시집 무명 시인에게를, 그리고 2024년 5월에는 수필집 사대문박 마을을 출간했어요. 그리고 24년부터 데일리 한국 웹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문학평론가 유한근 교수는 그녀 수필집 사대문박 마을의 평론을 쓰면서 안윤자의 작품 세계는 지성의 탐미와 몽상, 고독한 영혼, 그리고 사랑이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올해의 수필인상을 수상하기도 한 아주 훌륭한 작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안윤자 작가님의 글을 보고 책을 보면서 이분은 그 글 속에서도 느껴졌지만, 무명의 빛에서도 느껴졌지만, 그 서촌길에서 단한 한복을 입고 이렇게 그 정원을 거닐 것 같고 그 몽상하시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와 또 목소리와 또 외모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촌을 다녀왔는데요. 네네. 이 글을 먼저 읽고 서촌을 다녀왔으면은 아마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네. 더 많은 생각과 어떤 시선으로 서촌 투어를 즐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북촌 지나서 서촌길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투어를 다닌다라는 생각으로 주변 경관만 살펴보고 왔는데, 이 글을 통해서 보니까 역사 속으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촌에 대해서 좀 더 혹시 네, 여기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박노수 미술관도 제가 가봤는데요. 네네. 근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서 월요일 날이 휴관이랍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네네, 참고하세요. 네, 그 박노수 화백의 집은 그 영화배우 이민정 배우의 외할아버지 세요. 네. 그분이 거기서 사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사회에 환원을 해서 이제 미술관으로 개관을 했죠. 네. 그리고 서촌을 다니다 보면은 그곳이 그 청와대 인근이다 보니까 고도 제한에 걸려서 네. 그 높은 건물이 없고 옛 모습을 그대로 많이 간직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들은 오히려 옛 것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 기쁜 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거기 특히 통인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 재미있는 거는 네. 입구에서 돈을 엽전으로 환전을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500원짜리 엽전으로 시장 내에서 이제 뭐 사고 싶은 것이라던가 군것질거리 이런 네. 것도 즐길 수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왔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 가면 경복궁 가는 거고, 그다음 몇 군데 중요한 곳에 그냥 가는 곳이고 이곳이 그것이었구나라는 정도로만 정말 훑고 다녔던 문외한이었는데 이렇게 윤 작가님의 글 속에서 이렇게 정말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고 이게 개발 제한에 막혀서 이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 우리 후손들한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서촌하면은 또 뭐가 유명할까요? 거기에는 뭐 제가 보니까는 아주 오래된 책방이 있고요. 네. 네, 빵집도 청와대에 이제 빵을 조달하는 오래된 빵집이 있고요. 네. 그쪽이 아마 효자동이 네. 연결돼 있을 거예요. 네. 그 아주 옛날에 개봉된 영화인데 네.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도 있었죠. 네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이 어떤 영화에서 어떤 옛날 복고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때 촬영 장소로도 많이 이용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예술가보다는 맛집들이 많답니다. 그쪽에. 네. 그렇구나. 저는 이제 그쪽에서도 예전에 맛집을 찾아서 한번 또 탐방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현대적으로 되어 있는 지금의 서촌을 저는 방문했지 예전에 그 역사 속의 서촌을 가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네네. 들어서 이 글을 읽고 난 다시 한번 서촌을 방문해봐야 되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네. 됐고요. 이제 이 작가님이 이 서촌에 이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는 눈발이 날릴 때 그 또 서촌을 상상하시면서 그때는 네네. 이랬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셨고 뭐 무명의 빛이라고 이 글을 붙인 이유가 뭘까 또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 어떻게 이 글을 무명의 빛이라고 또 제목을 또 잡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이 참 겸손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네. 사실은 모르는 것이 참 많아서 끊임없이 네. 배우면서 살잖아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모르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뭘 모르는지 모른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죠. 더 큰 맞습니다. 어떤 잘못이잖아요. 네.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작가님의 겸손을 통해서. 네. 네. 오늘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작품을 읽을 때는 더운 이제 여름에 이제 더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네네. 중인데, 가없는 신하가 뿌연 눈발되어 흩날리는 날, 남무한 빛에 시름을 앓다, 백태가 낀 세상의 이 길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 뭔가 가슴을 찡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작가님도 이 글을 통해서 느끼셨고, 저도 이 작가님을 개인적으로 막 친분이 있어서 많이 접해 보지는 못했지만 글 속에서 느끼는 게 엄청 겸손하시고, 그죠? 네. 겸손하시고 조신하시고 그리고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으시면서도 저는 뭘 잘 모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더 많은 깊이를 저희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가고 싶은데요. 신청곡 하나 해주실래요? 한번 오늘은 최 작가님이 신청해 주시는 곡으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거를 한번 신청해 주시겠어요? 네, 영화 굿월 헌팅이라고요. 네. 제가 이 영화를 오래전에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 영화를 다 봤어요. 근데 새삼스럽게 또 그 음악이 떠오르는데요. 함께 그런가요? 듣고 싶습니다. 네네. 굿월 헌팅. 이거 1997년에 개봉한 작이네요. 네.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마음의 문을 닫은 청년 월 헌팅, 그리고 그의 상처를 보듬는 심리학 교수 션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영화의 OST 중에서 미스 미저리 듣고 가시겠습니다. Poison rain down the drain to put bad thoughts in my head. With 2 tickets torn
say you do. A man in the park read the lines in my hand, told me I'm strong, hardly ever wrong. I said, man, you mean you had plans for both of us that involved a trip out of town to a place I seen in a magazine that you'd left lying around. I don't have you with me, but I keep a good attitude. Do you miss me? Misery, like you say you do. I know you'd rather see me gone than to see me the way that I am when I am, and the life anyway. Next door, the TV's flashing blue, frames on the wall. It's a comedy of errors, you see. It's about taking a fall, to vanish into oblivion. It's easy to do, and I try to be, but you know me, I come back when you want me to. Do you miss me? Misery, like you say you do. Good Will Hunting의 Miss Misery 들으셨는데요. 영화 음악 들으면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스치는 게 있다면? 네. 네.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다친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계기나 네. 어떤 역할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인생에서 큰 기쁨인 것 같아요. 네. 이 주인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 기억에 남은 배우의 배역이 있으실까요? 네네. 여기 물론 뭐 주인공 맷 데이먼이나 벤 애플릭 같은 배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주연급 배우지만요. 네네. 여기서 그 조연을 맡은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는 이 역할에서도 네. 너무나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녹여내는 연기를 했지만요. 네네.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무수한 그 출연 영화가 있지만 미세스 다우파이어라는 영화에서 네. 너무나 열연을 해서 아마 아카데미상을 아마 그 영화에선가 어디에선가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니까요. 네네. 저도 계기가 돼서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네. 네. 그러시구나.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또 작품 하나를 더 소개할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최 작가님의 목소리로 네네. 이 작품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들려주실 그 작품 제목은 뭐였죠? 너를 웃게 해주고 싶었어라는 네네네. 안윤자 작가님의 네네, 스필이죠. 맞습니다. 네네. 그죠? 나는 늘 너를 웃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말들이 들어가면서 또 왠지 따뜻한 내용일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작품 감상해 볼까요? 네. 널 웃게 해주고 싶었어. 안윤자. 대전행 KTX에 몸을 실었다. 서울역에서 대전 가는 그 60분 소요시간이 20세기적 상상력으로 치자면 빛의 속도다. 본래 나는 꼭두새벽부터 움직이는 스타일이지만 상대방 일정을 맞추느라 늦지감치 집을 나섰다. 러시아어가 지나서 편안했는데 막상 행선지 차표는 입석이었다. 집안에만 틀어박혔던 새에도 바깥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구나. 엄동인데 승객이 저리 많다니. 안에서만 꼼지락거릴 뿐 평생 가도 잘 놀 줄을 모르는 나. 주거니 받거니 알큰한 낯술에 취하는 정불인데 주변머리라고는 없다 보니 어우렁더우렁 얽히는 자리가 못내 서투르다. 그저 만년서생처럼 칩거에만 길이 들었다. 생체 리듬이 점점 느슨해져 가는 것을 느낀다. 늘어나는 나의 탓이겠지. 씁쓸한 점은 평생 길들여져 있던 꼭두새벽의 기상이 점차 과거지사로 묻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신력이 신체적 조건보다 우월했는데 이젠 반대로 정신이 신체에 이끌려 간다. 자연의 이치임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래도 섭섭은하다. 가을이 되면 누렇게 되색되는 잎새의 운명 같기에 그것이 어느덧 본격 내게로 상륙한 현실만 같아서 별로 왔던 숙제를 하러 가고 있는 길. 사실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분위기에 맞춰 우아하게 전해주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해를 넘겼다. 이게 뭔 행제? 그렇게 놀란 눈으로 순간 동공이 확대될 오빠 얼굴을 보고 싶었다. 집안의 맞이도 아니면서 언제나 주는 사람 역할이었던 오빠에게 한 번은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속 별빛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게 꼭 의무사항은 아닌지라 뜸들이고 주저했다. 그렁저렁 해가 넘어갔다.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벼르고 별렀던 만큼 결코 작은 마음도 아니었다. 지금 내 헝겊 가방 속에는 두툼한 현금 다발이 들어있다. 뭐 수천만 원? 그런 단위는 아니고요. 20년도 더 지난 캐시미어 롱코트를 겨울이면 의당이 입고 나서는 처지로 치자면 보통으로 먹은 마음은 아니라는 걸. 멋지게 디스플레이 해놓은 고급진 코트를 척하니 새로 사서 받고 입는 데에는 부족하지 않은 액수인 건 분명하니까. 그뿐인가? 보는 눈은 일품이라 어디서 이쁜 게 눈에 띄었다 하면 곧바로 취하고 싶은 욕망이 아직은 펄펄 끓는 여심인데 다달이 거액의 인세가 통장에 찍히는 처지도 동네의 슈퍼마켓 주인도 나는 아니다. 그저 연금으로 살아가며 매사 규모 있게 저울질하는 조망만한 인생이다. 궁하지는 않았으나 어디 가서 턱턱 내지르기도 망설여지는 삶의 명세서 늘 생각대로 실천 따로 노른 전력이 아니었나 한다. 그리움은 잔잔한 추억으로부터 소환된다. 오빠는 나보다 3살이 위다. 뼈대가 굵은 사람인데 반면 나는 워낙 약질이었기에 사람들은 내 위에 누가 하나 더 있고 그 위가 오빠인 줄로 알고는 했다. 만 5살에 입학한 초등 1학년 때부터 오빠는 내 손을 끌고 학교에 갔다. 종업식 날엔 오죽잖게 적힌 성적표를 빼앗듯 가져가서 제일 먼저 스캔했던 고학년의 오빠. 하학길이면 고향의 시가지를 관통하는 재민천에 내려가 올챙이를 잡기도 했었는데 쉬는 시간 종이 땡땡 울리기가 무섭게 언제 와 있었는지 복도 유리문 창밖에 서서 눈에다 불을 켜고 오빠는 교실 안을 노려보았었다. 혹시라도 누가 동생에게 찝쩍거리지는 않나 해서. 한겨울 신장로에 눈이 소복이 쌓인 날엔 나무 사과 개짝을 얹어 묶은 썰매에다 담요로 뚫뚫 싸맨 날 태우고는 신나게 눈길을 달려간 오빠. 그렇게 동생을 보살핀 오빠는 유년의 내 경호원이었다. 그때만 해도 수재들이 간다는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된 후에 생일이면 책이나 고급 타월이 들어있는
소포를 학교에 붙여와서 부러움을 사게 해주었다. 장교로 임관된 오빠가 월남의 전선으로 파병되었다. 작전과에 소속되었던 오빠는 가까이서 총소리가 들리는구나. 작전이 또 시작되었나 보다. 이만 가봐야 되겠다. 잘 있거라. 전장에서 숨가쁘게 편지를 보내오곤 했다. 오빠는 동생들에게 평생 주는 역할만을 담당해온 사람이다. 그런 오빠에게 나도 한 번은 갚아줘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모아둔 신권을 책장 속 깊이에 두었었다. AI 최첨단 시대에 번잡하게 그 먼 길을 굳이 왜 돈다발을 들고 달려가느냐고? 기체 속으로 날리면 일순간인데 그래도 귀한 선물은 정이 얼굴을 맞대고 전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그의 커진 동공을 놓치지 않을 테니. 서울역 출발 대전역까지 인생의 그 한 시간이 KTX 속도로 달려갔다. 입석이었는데 다행 입구 쪽 간이 의자를 차지하고서 정거장마다 의자를 접었다 폈다 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며 핸드폰 메모장에 이 글을 적는다. 차창밖 아랫역 산야에는 허옇게 잔설이 깔려있다. 어느새 대전역에 가 닿았다. 지금 내 가방 속에는 오빠에게 전해주고픈 심장 두군데는 천금이 담겨있다. 다행으로 오빠는 나보다 삶이 더 안락하지만 가슴속 이 선물은 어린 날들 나의 추억에 바치는 경배일 것이다. 어렸던 내가 어렸던 날의 오빠를 웃게 해주고 싶었던. I wanted to stay. City of stars, are you shining just for me? City of stars. You never shine so brightly. 네. 널 웃게 해주고 싶었어 작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라라랜드의 주제곡이었습니다. 라라랜드는 2016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사랑과 꿈, 그 사이의 갈림길에서 선택한 두 사람의 이야기로 화려하고 낭만적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이 영화는 예술가라면 누구나 공감할 감정선을 따라 흐르죠. 자, 작가님 목소리로 저희가 그 안윤자 작가님의 널 웃게 해주고 싶어서 잘 들었습니다. 네네. 들으면서 그 이제 오빠를 만나러 가는 여정. 네네, 그리고 그렇죠. 예, 여기서 웃게 해주고 한 대상이 오빠였던 거죠. 네네, 그렇죠. 오빠에 대한 그 각별한 사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혹시 그러면 작가님은 네네. 나 평생 이 사람을 웃게 하고 싶다라고 했던 대상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네네. 참 작가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본 게요. 네. 그 글의 표현 중에서 네. 마음속 별빛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네네. 그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닿는 거예요. 네네. 그 더 이상의 그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네. 내가 그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더 기쁘고 풍성해지잖아요. 네. 그런 마음을 너무 표현을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아서요. 네. 제가 너무 그 부분에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내 마음속에 천금을 안고 간다라고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네. 작가님이. 도대체 뭘까요? 혹시 남매를 주셨거나 네, 저는 이제 형제 관계로서는 네. 삼남매고 제가 맞이에요. 네. 저는 어떻게 친정에서도 맏딸이고 시댁에서도 맏며느리다 보니까 늘 뭐 언니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평생을. 그래서 네. 길 가다가도 누가 언니라고만 하면은 100% 쳐다봐요. 그러시구나. 평생 언니가 돼서 네. 젊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맞이였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네네. 반대로 막내다 보니까 네. 항상 막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밖에 나가면 근데 막내 티가 안 난다는 소리 듣는데 네. 집에 가면 뭐 이 나이에도 막내, 막둥이, 우리 막내. 네. 그러니까 집에 가면 영원한 아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마음들,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고, 뭐, 각자 살아가다 보면 현실에 또 충실하다 보니까 잊고 살기도 하고, 모른 척하고 살기도 한 게 현실인데, 네, 맞아요. 그때 문득, 내가 어렸을 때, 그래, 내가 웃게 하고 싶었어, 이분을. 그런 마음으로 이 기차를 타고 새벽 일찍 준비해서 나가는 마음이 어땠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과거에 나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건 형제가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은 이제 친정을 가게 되면 우리 신랑은 외계의 세계에 와 있는 것 같다. 자기는 모르는 말들, 모르는 이야기들 속에 또 언어도 또 지방이기 때문에 또 사투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정에 딱 가면 사투리가 이제 거기는 표준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웃기만 해요. 왜 웃니? 그러니까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지금 전혀 억양도 표시가 네. 안 나시는 밖에서는 전혀 모르시는데 집에만 가면 완전 사투리 속에 파묻히죠. 서울말이 뭔디 이거 네, 그런 그 이야기들이 참 그 글을 통해서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이 작가님이 쓴 글은 또 이 작가님만의 안 작가님만의 또 세상에서 글을 썼을지언정 읽는 우리들은 또 우리들만의 또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네, 하는 맞습니다.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먼저 소개해 주신 그 글은 우리가 어떤 타임캡슐을 타고 네. 시공간을 넘어서 그 네. 시대를 함께 거닐어 보기도 했잖아요. 네, 네, 또 맞습니다. 지금 이 글 같은 경우는 네. 누구나 그 가족 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애를 네. 어떤 옆에서 간접적으로 네, 함께 네. 느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네. 따뜻해지고 또 그 다음에 시간이 그냥 흐른 게 아니고 시간 속에서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석처럼 축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따뜻한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잠시 한번 오늘의 이제 작가님과 함께했던 안윤자 작가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작가님의 책을 갖고 와 있어요. 이게 그 사대문박 마을이라는 그 안윤자님의 이 작품인데 읽어보면 엄청 따뜻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야기 여기 이제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 세세히 골목길 하나하나 들어가서 대문 하나하나 열어보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의 따뜻한 글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머리맡에 두고 네. 한 번씩 이렇게 한 페이지씩 한 단락씩 제가 읽어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좋은 글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안윤자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작가님에게 저희가 노래 하나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분에게는 The Hours라는 시간이라는 영화의 네. 주제곡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을 중심으로 세 여인의 삶이 시대를 넘어 교차하는 영화예요. 삶과 죽음, 사랑과 침묵 사이에 고요한 선택들이 섬세하게 펼쳐지는 음악으로 유명한데요. 우리 이 곡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민영 작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엄청 유익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네네. 또 모시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네. 또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 주실 거죠? 네,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인사 나눌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에서는요, 안윤자 작가님의 무명의 빛, 그리고 널 웃게 해주고 싶었어를 최민영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작은 웃음 하나로도 세상을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뚜앙 드 생텍쥐페르는 그의 명작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말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안윤자 작가님의 글은 바로 이 말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무명 속에 숨겨진 빛을 발견하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작가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신 최민영 작가님의 거미야 라는 시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미야, 최민영. 온몸 죽을 힘을 다하여 하얀 핏줄로 금을 긋고 스스로 네모 안에 가두려는 너의 굴레처럼 너를 옥죄고 있던 분연했던 갈망과 헛된 인연들도 한낱 거미줄 노름이었을까. 아침 이슬 잠시 맺혀 대롱거리는 물방울의 반짝임을 행복이라 믿고 있었네. 하루 햇살에 말라버려 사라짐을 헤아리지 못하고. 거미야, 너무 애쓰지 마라. 스스로 놓은 그물이 도리어 덫이 되어 내 몸을 감아올지도 모르니까. 고단한 집착을 놓고 조금은 느슨하고 헐겁게 끈을 잡아 최대한 게으르게 새 금을 그어라. 운명이란 스스로 엮어가는 거미줄 같은 또는 빗방울 같은. 오늘의 끝곡은 네버랜드를 찾아서라는 영화의 주제곡으로 물러갈까 합니다. 피터팬의 작가 제임스 베리와 아이들을 통해 진정한 상상력과 사랑을 회복해 가는 이야기, 따뜻한 영화의 음악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연홍식, 구성의 최영숙, 그리고 저 장지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